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재학 중이었던 이수비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만 23세고 학점은 4.16이었고 토익은 980, 피트는 259.5점을 맞아서 올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 우선 선발된 이수비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수능을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했었고 또 정시파였기 때문에 물리는 베이스가 좀 있는 상태였고 화학과 유기와 생물은 전혀 베이스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유기에서 에테인, 메테인 그 이름을 써서 직접 외워야 될 정도로 전혀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7월 달에 일찍 시작을 해서 나머지 세 과목은 기초부터 문술까지 전체 풀커리를 탔고요. 물리는 제가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굳이 기초 이론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년도 이론, 기본 심화 이론을 먼저 한 다음에 중간에 올해 걸로 가기엔 시간이 조금 비어서 다른 교수님 커리를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고 싶어서 기출을 한번 하고 그 다음번에 올해 심규원 교수님 토탈 리뷰 커리부터 올해 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과목 다 공통적으로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제본해서 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전개년 피트 기출 문제집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한 6월 달부터 계속 풀이를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교수님 커리대로 따라갔었습니다. 3월 달쯤이었나? 그때 집에서 자습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관리가 조금만 되면 학원이나 인강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긴 해요. 이제 이동 시간도 없고 또 아무래도 그 시기 동안 체력을 많이 보충할 수가 있었어서 저는 약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열품타라는 어플을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좋은 점이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스톱워치로 혼자 공부 시간을 측정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한 시간은 나오는데 제가 쉬는 시간이나 뭐 밥 먹는 시간 같은 거 체크가 안 되는 게 좀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플을 쓰면 제가 얼만큼 쉬었는지랑 이제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도 다 나와서 이제 그걸로 조금 더 시간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쉬는 시간은 10분 내로 하고 한 번에 최대 집중 시간은 60분 넘기기 하고 이제 밥 먹는 시간은 40분 내로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정해놓고 그 어플 덕분에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순공부 시간 목표는 한 11시간씩 정도 채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한 달 동안 집에서 공부하면서 약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체력 보충을 좀 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단순하고 긍정적인 편이라서 약간 그렇게 크게 슬럼프다 싶은 적은 사실 없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생각을 또 심지어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이래서 어차피 남들도 다들 못 놀고 다 집에 박혀 있을 텐데 뭐 이 시기에 나는 뭐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이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근데 살면서 언제 이렇게 열심히 건실하게 살아보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왕 할 거면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어차피 할 거라고 일단 마음을 정한 이상은 해도 스트레스 받고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오히려 이게 애매하게 안 하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서 그냥 뭐 다른 잡생각 하지 말고 8월달 하루 시험 잘 보는 거 목표로 그냥 1년 보내자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다른 뭐 미래에 뭐 약사 전망이 어떻네 뭐 약대 가서 어떻게 할 건 이런 생각을 정말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었고 그냥 제가 그때 7월달 모의고사에서 한번 갑자기 전국 700등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날은 그냥 과감하게 공부 포기하고 집 가서 보통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위로를 좀 받았었는데 이제 그 친구 말을 들리자면 그 친구도 수능 직전에 이제 한 달 전 모의고사 때 엄청 망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남은 한 달 동안 자기가 이 부분을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확 오게 해서 엄청 그걸 자극제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그리고 그 제가 일반인 친구들이랑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그 SNS도 그냥 다 없애고 안 보고 싶어서 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패드에는 아예 카톡을 깔지도 않았었고요. 그 말고 저 CPA 하는 그 문과에 고시 준비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둘이서 그
그 비트인 같은 커플 어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둘이서만 연락하고 일반인은 아예 보질 않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딱 계획을 짤 때 제가 한 군데서 오래 있으면 너무 되게 질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뭐 도서관도 갔다가 뭐 스터디 카페도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는 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7월 달부터 12월까지 개념은 그냥 인강으로 독서실 하고 그 다음부터 1월 달부터 8월까지는 학원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는데 이제 종합반을 아무래도 한 군데서 자습이랑 수업 다 듣고 뭐 시간표 다 짜여져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저는 종합반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완전학습반을 알게 됐는데 이게 일단 자습실이랑 수업 듣는 공간이 분리된 게 전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제가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듣던 인강을 그대로 현강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뭐 이 부분은 현강 굳이 가는 거 좀 시간 낭비일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자습실에서 편하게 인강 듣고 그러다가 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같은 건 현장에서 치면 좋으니까 그럴 때는 현강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첫 번째로 진도, 문제풀이, 복습까지 할 게 많은데 계획은 혹시 어떻게 짜였었는지.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진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거의 6월 달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풀 계속 돌릴 텐데 이제 그때쯤 가면 문풀이랑 복습이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는 일단 교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가끔씩 보면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거를 다 다시 하고 가겠다 뭐 이러면서 다음 커리 생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근데 이게 처음 볼 때 안 보이더라도 두 번째 다시 봤을 때 더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이 맞춘 대로 진도를 나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문풀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론만 들은 상태에서 물론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방법도 진짜 엉망진창이고 문풀부터 진짜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방법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이제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제 아무리 맞았다고 해도 방법상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교정해 나가는 게 이제 1월 달부터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도가 좋은 게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복습하는 게 맞나 싶은 되게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필요는 하지만 이게 은근히 또 시간 낭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강 진도 그대로 맞춰 나가면 이제 교수님이 뭐 이 시기에 이걸 다시 봐라라고 하던가 뭐 지금부터 매주 뭐 연도별 기출을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 따라갈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할 시간도 덜고 교수님 말이 제일 그냥 교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서 네, 진도 따라가는 게 저는 우선 같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오답 노트 만들었나요? 저는 따로 막 노트 정리를 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제가 직접 노트 정리한 건 유기 개념 말고는 하나도 없었고요. 이것도 한 6월 달쯤부터는 그냥 오답 틀린 거 문제 잘라서 보관해서 오답 봉투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주말마다 한 번씩 오답 봐야겠다 싶으면 이제 꺼내서 랜덤으로 꺼내서 풀고 풀어지면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제가 그 실수 노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화학이나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뭐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3을 2라고 안 하고 그냥 1라고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이해 안 되지만 계속하는 실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실수 노트, 뭐 작은 노트나 뭐 이런 거에 정리를 해놓고 그걸 좀 강하게 적어야 돼요. 막 이거 눈 똑바로 뜨고 좀 눈 있으면 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런 걸 매번 모의고사나 전에 한 번씩 읽어주면 확실히 그게 앞으로 계산하다 그런 과정 나왔을 때 아 이거 내가 실수했던 건데 이번에 안 해야지 라면서 뭐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답 노트보다 저는 오히려 실수 노트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거 누적 복습은 뭐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오래전에 학습한 게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빨리 체화시킬 수 있었는지. 일단 제가 생물도 진짜 베이스가 하나도 없었어서 그냥 노영관 교수님 수업을 0.0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요. 일단 0.0까지는 아닌데 1.0부터 4.0까지는 계속 3회차씩 묶어서 복습하는 걸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그날 수업이랑 그 전이랑 전전 이렇게 3회차씩 통으로 묶어서 계속 누적 복습을 했었고, 이때 막 제가 필기를 따로 처음엔 제가 필기 노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손절하고 그거는 버리고 그냥 계속 읽는 걸로 했어요. 계속 읽고 뭐 TCA 회로처럼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메커니즘 같은 거는 이제 적어서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계속 그냥 눈에 읽고 머리에 바른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다시 봤어요. 네. 그리고 화학은 이제 김준 교수님이 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진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진도 맞춰서 계속 나가다 보면 누적되고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네, 그냥 네 이렇게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 하루에 공부량은 얼마나 됐었고 일주일에 휴식 시간은 얼마나 됐었는지.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학원도 새로 다니고 이제 커리도 새로 들어가고 하니까 좀 다시 달릴 수 있었는데 한 순공부 시간 인터넷 강의 포함해서 한 11시간 정도 했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11시간 반에서 7월 달부터는 거의 12시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일요일은 저는 그냥 아예 하루를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찝찝하기도 생각 안 하고 한 2시쯤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뭐 5시에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뭐 별로 그렇게 집착은 안 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평일에도 늦잠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너무 찝찝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오늘은 뭐 새로 고쳐한 날이다 생각하고 아예 오전은 다 버리고 점심 먹고부터 시작하는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부가 중간중간 하기 싫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확실히 그 수험생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아 오늘 공부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 되게 으쌰으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나중에 오늘 하루 생각했을 때 후회되지 않을 자신 있냐라고 스스로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분명 흥청망청 지내면 후회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한 번 더 마음 다잡고 네 그냥 일단 몸을 나서서 학원에 오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이랑 약간 중복이 되긴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집중하는 방법. 근데 절대 이 시기에 생각을 이제 집에 있으면 당연히 집에서 공부 다들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다 안 될 거니까 나도 쉬어도 괜찮아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 시기에도 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풍다 어플이 아무튼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누가 얼만큼 공부하고 있는지가 다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지 말고 뭐 학교 커뮤니티 통해서 뭐 아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랑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만큼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결국 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집에서 공부하면 이제 좀 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목표로 해놓은 공부 시간을 무조건 채우는 걸로 하면 네, 지금 시기에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힘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진입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아요. 뭐 약사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살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셨으면 그냥 그 이외의 생각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정말 8월 달에 시험을 끝나고 나왔을 때 내가 진짜 1년 동안 나는 후회 없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거를 목표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되게 준비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지금까지도 제가 뭐 틀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끝나고 채점 서비스 입력하고 다 까먹어가지고. 근데 뭐 생물 난이도가 뭐 어땠네, 뭐 6기에 5개념 있었네, 뭐 이런 말들 있긴 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자기가 당당하게 열심히 했다고 말할 정도로 하면 별로 연연하지가 않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잡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차피 뭐 지금 이제 반년 남았는데 반년 동안 이왕 20살 거 최선을 다해서 네, 후회 없는 결과 남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합격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런 거 느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물론 코로나 시기라서 많이 걱정되시고 힘들겠지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못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시간 보낼 거면 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저는 그냥 공부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후회 없는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시지 말고 힘차게 하셔서 후회 없는 1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저 방금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하나 해도 되죠? 네네. 그럼 약대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일단 제가 휴학을 1년 하고 그 이번 뒤에 지금 면접 준비하는 것도 휴학을 원래 하고 했었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너무 한 지 오래돼서 과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길래 기대되는군요. 너무 기대돼요. 그냥 대학 생활이 전 지금 너무 기대돼요. 재밌는 일 많겠죠? 네.